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순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경우의 수와 고등학교 경우의 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중학교에서는 글로 되어 있는 것에서 일일이 어떻게 돼서 힌트를 찾아내서 그 가지수를 구했던 거고요. 얘는 고등학교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거기 있는 글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 기호로 옮깁니다. 그리고 기호로 옮긴 다음에 공식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인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순열과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순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열. 자, 순열이라고 해서 무엇이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숫자 1, 2, 3, 4가 각각 적힌 카드 4장 중에서 두 장을 택하여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일단 두 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를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무슨 자리였다? 10의 자리고 뒤에 있는 게 뭐다? 1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앞자리부터 좀 채워나가야겠죠? 자, 근데 다행인 것이 여기는 뭐라는 수가 없어요? 0은 없죠. 그래서 제일 앞자리는 0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0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런데 이때 4장 중에서 2장을 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장씩 적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때는 자동적으로 뭐가 정해지냐면 순서가 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의 자리에 그럼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다? 그죠? 4가지. 자, 그리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되냐면, 10의 자리에 온 것은 1의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하셨냐면, 자, 그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구하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좀 나무 가지 모양 형태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뭐를 그린다? 수용도를 그린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뭐가 정해집니까? 10의 자리가 먼저 정해지죠. 자, 그 다음 뭐가 따라 정해지냐면 1의 자리를 따라 정하면 돼요. 자, 그런데 10의 자리에 온 곳은 1의 자리에 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10의 자리에 1이 오면요, 1의 자리에서는 1을 제외한 2, 3, 4가 올 수가 있어서 12, 13, 14라고 하는 두 자리 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2가 우리가 10의 자리에 오면은 2가 못 오기 때문에 1의 자리는 1, 3, 4. 그래서 21, 23, 24라는 수가 10의 자리가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의 자리 수는 1, 2, 4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 32, 34 그리고 4가 오면요, 4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1, 2, 3이 와서 41, 42, 43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모두 몇 가지? 12가지죠. 자, 그리고 12가지가 되는 이유는, 자, 제일 첫 번째 10의 자리를 우리가 고르는 가지수가 몇 가지다? 4가지가 되는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1의 자리가 몇 가지다? 3가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거 어느 단어에 강조했죠? 각각. 자, 그럼 요건 앞에서 배웠던 뭐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중에서 무슨 법칙? 곱의 법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곱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4, 3 얼마다? 12가 나오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중학교 때 이렇게 일일이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일일이 구하려고 하면 이게 복잡해지면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고 공식으로 푸는 것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뭐를 생각합니까? 자,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하죠. 이런 것을 순서가 있게 뭐 한다, 순서가 있게 뭐 한다, 나열한다 라고 해서 나열은 그냥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순열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교과서도 있습니다. permut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permutation이 돼서 제일 앞 글자가 뭐다? P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게 나열한다. 그래서 순열 앞으로 뭘 쓰게 되냐면 P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다? R개를 택하죠. 그래서 기호를 쓸 때는요, 우리 N하고 R을 이렇게 작게 적어줘요. 그래서 우뚝 솟아있는 게 뭐다? 바로 순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색깔 구분으로 잘 돼 있죠. 서로 다른 것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N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생각하여. 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택하는 것의 개수를 뭐라고 했다? R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NPR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여기 자, R의 범위입니다. 자, 현재 R은요, 택하는 개수죠. 그러면 택하는 개수이기 때문에 뭐가 돼서는 안 된다? 그죠? 0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무것도 택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최대 몇 개까지 택할 수가 있냐면 N개까지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뭐다?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글로 배웠던 것을 기호로 옮기는 연습을 오늘 할 겁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볼게요. 자, 마침 4곳 중에서 3곳을 택하여 순서를 정하여 찾아갈 때 모든 경우의 수를 순열의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 기호로 나타내래요. 자, 순열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4곳 중에 3곳을 어떻게 해서 택하여 뭐를 정한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데요. 자,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뭐다? 순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순열이니까 뭘 쓴다? 자, P를 쓰는 거고요. 자, 몇 곳 중에서 4곳 중에서 어떻게? 3곳을 우리가 나열하는 그런 가지수가 바로 4P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서가 있게 나열한다는 의미가 나오면 뭘 쓴다고요? 그죠? NP, R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N이 얼마이고 R이 얼마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1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경우의 수를 순열을 뭐로 나타내봐라. 자, 이때는 기호로만 나타내는 겁니다. 자, 1번 학생 5명이 제비뽑기 하여 1등과 2등을 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었어요. 자,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1등과 2등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모두 몇 명이다? 2명을 뽑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정해지네. 그러면 순서가 정해지게 나열하니까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바로 2명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뭐가 되냐면 5P2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자, 서로 다른 자석 스티커 6개 중에서 4개를 택합니다. 자, 냉장고에 일렬로 붙이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었네요. 자, 중요한 단어 뭐지요? 자, 일렬로. 자, 일렬이란 말은 순서를 생각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본 순간에 뭐다? 순열이네. 그럼 순열이면 뭐가 되냐면 역시 P를 쓰게 됩니다. 자,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 자, 4개지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6P4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일일이 우리가 가지수를 구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일단은 뭐다? 기호로 나타낸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계산을 해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호로만 나타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순열의 수 4P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4P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자, 뭐를 생각해서 자, 순서를 생각해서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택하랍니다. 그러면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 만들 때처럼 자리를 2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항상 어디부터? 자, 우리가 선착순하면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면 제일 첫 번째가 있어야지만 뒤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우리가 채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다? 4가지죠. 자, 그런데 처음에 온 경우는요, 두 번째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한 가지가 줄어들어서 몇 가지다? 3가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 각각 두 번째가 정해지는 거 맞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P라고 하는 것은 4개 중에서 2개를 택하기 때문에 여기는 곱해지는 수는 몇 개가 곱해진다? 2개가 곱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NPR을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열의 NPR은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자, NPR은 자, 어디서부터? 자, N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가 계속 가요. 자, 계속 가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다? N가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N에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온 건 빼줘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N에서 자, 우리가 앞에 있는 2개는 빼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자, N에서 앞에 오는 거 3개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두 몇 개다? 자, R개를 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N부터 몇 개를 곱해야 된다? 전부 R개를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R번째까지 곱하려고 하면 R개를 곱하려고 하면 어디까지 곱해야겠어요? 자, 그럼 규칙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N이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보다는 하나가 적었어요. 자, 두 번째인데 뭘 뺐다? 1을 뺐죠. 자, 세 번째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면 2를 뺐어요. 네 번째면 3을 뺀 거 맞아요? 예, 그러면 R번째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수는 여기에 있는 차례보다는 하나가 작아요. 그래서 바로 뭐가 되냐면 R보다는 하나가 작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괄호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n 자, r 더하기 1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n-r 더하기 1이 돼서 여기 제일 마지막이 n-r 더하기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n부터 몇 개를 곱한다? r개를 곱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r은 뭐가 될 수가 없다? 현재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보시면요. 여기 제가 낙서를 막 해놨네요. 자, 5P3 볼게요. 자, 5P3은 그럼 5로부터 몇 개 곱한다? 자, 3개를 곱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5 곱하기, 그 다음 하나씩 줄어요. 4 곱하기 얼마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 4, 3 다 곱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60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6P2라고 적어 놓은 거거든요. 자, 어디서 시작해서, 자, 6에서 시작해요. 자, 몇 개를 곱한다? 2개를 곱하기 때문에 하나가 줄어들면 5가지입니다. 그럼 6은 얼마다? 30이 되는 것이 바로 6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NPR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2번은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학생 7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을 각각 한 명씩 뽑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순열 맞을까요? 자, 뭐 때문에? 자, 회장, 부회장. 그럼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 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자, 1번이 회장이 되고 2번이 부회장이 되는 경우와 1번이 부회장이 되고 2번이 회장이 되는 경우는 같을까 다를까? 이때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정해지냐면 순서가 딱 정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투표할 때 보통 누구 먼저 뽑습니까? 회장 먼저 뽑죠, 그죠? 그래서 이건 순서가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뭐를 생각해서 순서를 생각해서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계산합니다. 자, 경우의 수를 물었어요. 기호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7에서 몇 개를 곱한다? 자, 2개를 곱해요. 그래서 2개는 하나 줄어든 가지수인 6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42가 나오는 부분이 1번이 됩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서로 다른 6가지 색 중에서 3가지를 골라 오른쪽 깃발에 칠해서 3색 깃발을 만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국기를 보시면 주로 3색이 많아요. 여기 옆으로 3개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로로 3개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을 가지고 다양하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모두 몇 가지 중에서 6가지 중에 3가지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칠하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때는 칠하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칠할 수도 있고 여기서 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러면 무슨 열? 순열. 자, 그럼 순열이면 뭘 쓴다? 자, P를 쓰고요. 6개 중에 몇 개? 3개를 고르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6에서부터 몇 개를 곱한다? 3개를 곱해요. 자, 그러면 6 다음에 5, 그 다음에 얼마다?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6, 5, 30에 4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120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2번에 2번은 120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장으로 돼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단이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있으면 뭐다? 순열이고요. 없으면 나중에 다음에 배울 뭐다?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셔서 기호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계승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요. 우리가 NPR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죠? 좀 곱하기도 중간에서 끊어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이제 조합이라는 단어를 배울 건데, 이 조합엔 또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끝까지 곱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뭘 배운다? 계승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자, 근데 계승이라고 할 때 이거를 좀 한자로 좀 익혀두면 참 좋은데요. 이 계자는 무슨 계자냐면 계단 계자입니다. 자, 계단 열으면 어떻게 되죠? 몇 칸씩 내려옵니까? 한 칸씩. 선생님, 저는 2~3칸 내려가는데요. 물론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계단은 반드시 몇 칸? 한 칸씩 내려가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승은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우리가 무슨 연산이라고 배우냐면 사칙연산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사칙연산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자로 나타내면, 자, 더하기는요 더할 가자를 써요. 자, 그리고 빼기는요 뺄 감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곱할 때 바로 뭐다? 이 승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보통 이 승자가 탈승자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곱하기가 바로 승이에요. 그리고 나누는 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감승제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쟤는 어디서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런 걸 배웁니다. 제법. 자,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제법은 뭐냐면 나누는 방법인데, 우리가 상수항과 계수와 상수항만을 가지고 막 끼워 맞추듯이 우리가 나누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립제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 것처럼 쟤는 뭐다? 나눗셈입니다. 자, 그러면 승은 뭐라고요? 무슨 셈? 곱셈이에요. 자, 그러면 계단식으로 곱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계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개 중에 일부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5개를 다 택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5개를 다 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5에서부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1까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단은 어떻게 되냐면 계단 내려오다가 중간에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일 밑에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끝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까지 곱해지는 것을 자, 무슨 승이라고 한다? 계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차례도 곱했는데요. 자, 이때는 우리가 가지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무슨 순으로 곱해야 된다?
역순으로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것을 계승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슨 기호 느낌표 표시를 하는데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요. 요것을 이 느낌표를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팩토리얼. 그래서 읽을 때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읽는 겁니다. 그럼 n 팩토리얼은 뭐냐? 자, n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나가게 계속 곱하는데 어디까지? 자, 1까지 곱하는 것이 바로 n 팩토리얼이 되고요. 이거는 무슨 뜻하고 같냐면 npn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토리얼이 됩니다. 근데 팩토리얼을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조합에서 공식 유도할 때 여기 있는 팩토리얼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해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열의 수를 이번에 계승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아까 NPR 같은 경우 n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한다? r개를 택했기 때문에 n-r 더하기 1까지 곱해야 된다는 거 설명을 해드린 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승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바로 뒤. 자, n-r 더하기 1보다 하나 작은 게 뭐죠? 그죠? 1 빼면 n-r이죠. 그럼 n-r에서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더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는요, 모양은 달라도 되는데 값은편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 곱해줬잖아요? 그러면 바로 뭐 해주면 된다? 나눠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되겠어요? 분자는. 자, n에서부터 1까지 곱해줬네. 그러면 방금 배웠던 무슨 팩토리얼이다? n 팩토리얼이 되고요. 분모는 뭐가 되냐면 n-r에서 1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n-r 팩토리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조합 때문에 이 팩토리얼을 순열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NPR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n 팩토리얼을 그럼 뭐로 나눠주면 된다? 그렇죠? 여기 두 개를 뺀 팩토리얼로 뭐 한다?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쓸 거냐면 공식을 쓸 거예요. 자, 근데 이 공식을 쓸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조금 전에 우리 R의 범위는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다? 그죠? n까지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최대 우리가 n이 있다 한번 볼까요? 그럼 n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r이 n이다. 그럼 r이 n이면 npn이 되는데 또 r에다가 n 대입해 볼까요? 그럼 n-n 팩토리얼 분의 뭐다?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n 빼기 n은 뭐다? 0 팩토리얼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npn은 벌써 우리가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자, 뭘 약속했죠? npn 자체가 n 팩토리얼이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설명에서.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지금 같아져야 돼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좀 어떻다? 0 팩토리얼이 얼마다?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요,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약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0 팩토리얼을 얼마로? 1로 정의하지만 무슨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국어에서 말도 안 됩니다. 왜 말도 안 돼요? 사실 수학에서도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0 팩토리얼은 0에서부터 곱하거든요. 뭐 0의 성질은 뭐죠? 곱하면 항상 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만은 그냥 뭐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왜? 이게 정의가 돼야지만 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뭐다? 우리가 R이, 그러니까 0인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R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R에다 0을 대입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NP 0이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n-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데, 그럼 요게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돼. 그러면 똑같네. 약분되면 얼마다? 1입니다. 자, 여기서도 말도 안 되는 게 벌어져요. 뭐냐면, 자, NP0이 뭐죠?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택했대. 하나도 택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짓수를 얼마다? 1이라고 뭐 한다? 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해야지만 바로 NPR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렇게 나타내요? 실제로는 다음에 배울 거다 조합 때문에 팩토리얼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자, 0 팩토리얼 얼마다? 1. 자, NP 0 얼마다? 1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바로 R이 뭐일 때? 0일 때와 N일 때도 성립하는 그런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NPR을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N 팩토리얼은요, N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1까지 곱해지는 것이 계승이 되는 거고요. 자, NPR은요, 자, 그럼 이 계승을 이용하면 분자는 N 팩토리얼, 분모는 N-R 팩토리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앞에서 차이 나죠? 자, 드디어 R이 뭐인 경우? 0인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0인 경우가 되려면 두 가지 약속을 하면 됩니다. 0 팩토리얼은 얼마다?
1. NP형은 얼마다? 1. 요걸 약속하면 이곡씩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NPR은요, 요걸로 쓰는 것보다 앞에서 배웠던 정의로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근데 요거 배우는 이유는요, 조합 때문에 그래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순열과 조합의 관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팩토리얼 그럼 어떻게 돼요? 3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하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다?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자, 무슨 공식이냐면 n 팩토리얼 자체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어디까지? 1까지 가는 거 맞죠? 자, 근데 이 뒷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뒷부분이 바로 뭐다? n-1 팩토리얼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팩토리얼에서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팩토리얼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러면 4팩토리얼은 뭐가 되냐면요, 4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팩토리얼을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6 맞죠? 그럼 해볼까? 0팩토리얼은 얼마? 또 1입니다. 아까 약속했어요. 자, 1팩토리얼은 얼마일까? 요거는 계산상의 1입니다. 예, 그 다음 2팩토리얼은요,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3팩토리얼은요, 2에다가 3 곱해서 6이 돼요. 자, 그럼 4팩토리얼은요, 6에다가 뭘 곱한다? 4를 곱해요. 그래서 24가 되고요. 5팩토리얼은요, 5 곱하기 무슨 팩토리얼이다? 4팩토리얼이 돼서 24에다 5를 곱하면 얼마다? 120이 됩니다. 그리고 6팩토리얼까지 보통 많이 쓰는데요.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팩토리얼이죠. 근데 5팩토리얼이 120이기 때문에 여기 계산하면 얼마다? 72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외우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4팩토리얼입니다. 4에서부터 1까지 곱하죠. 그래서 얼마다? 24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P3은요. 실제로는 이거는요. 7 곱하기 5 곱하기 4로 계산하기 훨씬 편합니다. 계산은. 자, 근데 여기서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공식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적용하자면 7P3 이렇게 구할 거예요. 분자는 7팩토리얼이고요. 분모는 7에서 3을 뺀 뭐다? 4팩토리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렇게 돼요. 7, 6, 5, 4, 3, 2, 1 한 다음에 4, 3, 2,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약분이 돼서 765만 남죠? 그래서 계산 아까 제가 잘못했네요. 754가 아니고 765입니다. 그래서 765를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 우리가 7P3을 더 편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자, 그 다음에 9P 보겠습니다. 그러면 9P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요? 자, 9 곱하기 8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조합 때문에 나중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9팩토리얼. 자, 분자는 9팩토리얼. 분모는 9에서 2를 뺀 뭐다? 7팩토리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걸 구하시면 9, 8, 7에서 어디까지? 1까지가 분자. 분모는 7, 6, 5에서 어디까지? 1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약분이 돼서 뭐만 남는다? 9, 8만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NPR은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조합과 순열의 관계 때문에 이 공식을 현재 배운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축구 경기 승부차기에서 선수 5명의 순서를 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중요한 단어는요, 순서. 자, 그래서 순서를 정하게 되면 뭐다? 순열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승부차기는요, 5명의 순서를 모두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냐면 5명 중에 5명을 다 택한대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다? 5팩토리얼하고 같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얼마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120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됩니다. 자, 2번 뷔페에서 요리사가 서로 다른 음식 6개 일렬로 배열하는데요. 요거는 음식 6가지 쫙 다 배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6개 중에 뭐다? 6개 모두 다 배열, 일렬로 배열, 바로 순열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6팩토리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6, 5, 4, 3, 2, 1 그리고 6팩토리얼 아까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가지다? 720가지다 라고 보는 문제가 바로 순열 문제입니다. 특히 계승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예제는 뭐냐면, 자, 예주와 시호를 포함하여 친구 5명이 일렬로 섰을 때 사진을 찍을 때 다음을 구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셨던 건데요. 예주와 시호가 서로 이웃하게 서는 모든 경우 수를 물어봤어요. 자, 전체 경우는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다? 분명히 순열 문제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옵션이 들어가요. 옵션. 자, 어떤 옵션?
자, 예주와 시우가 서로 이웃하게 서야 된대요. 그럼 이게 딱 조건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순열에서는요, 옵션이 들어가면 뭐가 정해지냐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셨지만 너무 친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친해서 항상 붙어 있어. 그럼 얘를 몇 명으로 보는 거냐면 일단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한 명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5명을 둘이 묶었기 때문에 몇 명이다? 4명처럼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4명을 일단 일렬로 줄을 세워줘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끼리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왜? 이 조건에서 예주가 앞에 있고 시우가 뒤에 있다는 표현이 없잖아. 얘들은 자리 바꿔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까지 어떻게 된다? 곱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예주와 시우가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어떤 단어를 강조를 했죠? 각각에 대해서. 자, 여러분 무슨 법칙이다? 바로 곱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의 답이 됩니다. 자,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요.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 돼서 24 곱하기 2가 돼서 얼마다 48이 되는데 뭐 우리가 서술형 적을 때 꼭 이거 안 적어도 이렇게 적어도 맞다고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열에서는 뭐가 정해진다?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주와 시우가 어디에서요? 양 끝에 선대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양 끝에 이렇게 둡니다. 이 둘이.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 몇 명이다? 몇 명? 3명을 먼저 줄을 세워줘야 돼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배우셨지만 자, 일단은 다른 학생 3명을 줄을 세워요. 자, 그 다음에 예주하고 시우는 어떻게 돼요? 양 끝에 있죠. 근데 예주가 앞에 있고 시우가 뒤에 있단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두 친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각각에 대해서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줄을 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팩토리얼 한다 곱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팩토리얼 6이고요. 2팩토리얼 2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열 문제는 뭐가 정해진다?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4번 살펴볼게요. 자, 4장의 문장 카드가 있습니다. 도레미파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자, 일렬로 나열하니까 무슨 문제? 순열. 자, 근데 도레를 서로 이웃하게 나열하는데 그럼 도레 하나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모두 몇 개? 3개를 나열하는데 도레를 자리 바꿔주는 경우로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3팩토리얼 6이고요. 2팩토리얼 2이기 때문에 몇 가지다? 12가지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번엔 미파를 양 끝에 둔대요. 자, 그러면 미파를 양 끝에 두는데 미파일 수도 있고 파미일 수도 있겠죠. 그죠?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 몇 개, 나머지 몇 개? 2개. 자, 도레를 우리가 가운데에다가 줄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열하는 가지수 2팩토리얼 그리고 미파가 자리 바뀌어주는 경우. 그래서 2팩토리얼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은요. 2팩토리얼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팩토리얼 얼마다? 2가 됩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2는 얼마다?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열 문제에서 우리가 옵션이 들어가면 뭐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서 n개 중에서 i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것을 뭐다? 순열이라고 부르고요. 기울어는 뭐로 나타낸다? NPR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조합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